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 속에서 면접 보는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은 함께 면접 보고 있는 여자 주인공까지 합격을 시켜주는데요. 현실에서는 있기 어려운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일이겠죠. 비익조라는 상상의 속 새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암컷과 수컷이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라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하는 새를 말하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부부나 연인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회는 인간적인 감성보다는 경제적인 현실이나 스펙과 같은 능력 위주로만 흐르는 것 같아요. 비익조처럼 그렇게까지 절실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맛있게 버무려지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용인시 사랑의 요양병원 남윤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남윤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 시간에 이 파킨슨 병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주에 이제 파킨슨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과 원인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파킨슨이라는 병 자체가 상당히 난치 질환이고, 그렇죠. 또 그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환우들이 겪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참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해주셨죠? 됐는데, 네. 이제 집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지난주에 전화를 주셨던 두 분의 그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한테 상담한 내용들이 네.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 정말요? 많이 했어요. 네. 또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감기 기운이 있어서 또 비염 증상도 좀 있고 네. 그런데 오랫동안 비염을 앓으셨던 분에 네, 대한 그렇죠. 사례도 또 전화 상담을 해주셨는데 네. 충분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 오늘 조금 보충해서 지난주에 전화 상담하신 두 분의 사례를 네.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파킨슨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질환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전화 상담을 주셨던 분께서 한 5년 동안 그 비염 증상을 그렇죠. 심하게 앓고 계셨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그분이 생각보다 병원과 친하시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병원을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다. 근데 주위에 보면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맞아요. 이제 감기를 앓고 난 다음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냥 뭐 콧물이 조금 훌쩍거리다 말고 그러니까 늘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병들을 갖고 있는 계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뭐 그러려니 병원을 하시죠. 예, 네, 그러려니 맞아요. 하고 그냥 코만 풀면 되는 줄 예. 알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비염 증상으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염이 단순하게 이제 코만 막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심해지면 이제 한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무슨 뭐 대담을 하거나 이런 대화를 할 때도 재치게 콧물을 나면 상대방한테 상당히 또 신뢰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네. 거고요. 또 비염이 심하다 보면 이 부비동에 이제 농이 생기면서 이제 축농증이라는 로 진행이 되는 수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뭐 두통도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 이 부비동뿐만 아니라 코 비강내와 이제 안면 구조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루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네. 코가 귀로 넘어가는 수도 많아요. 어. 목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눈 쪽으로까지도 약간 영향을 줘서 비염을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이염을 앓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쪽으로 이제 코가 차면서 이제 난청 현상도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대개 이제 비염도 만성적으로 넘어간 경우가 아주 많아서 이 대부분은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하시면서도 집안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많이 찾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요법들을 많이 쓰시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그 튼튼보감이라고 하는 프로에 소개되는 식품이 예. 비염에 상당히 효능이 있는 식품이어서 그럼 아직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지난주에 혹시 전화하셨던 그분께서 듣고 계시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시겠네요. 예, 그렇죠. 그 채널 돌리지 마시고 네. 이 시간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전화 상담을 하셨던 네. 분이 이제 80세가 넘으신 어르신께서 40년 동안 그 잠을 못 주무신다고.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시고 그동안 거의 이제 신경정신과의 치료 약을 가지고 이제 쭉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 상당히 심한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한 치료라든가 이런 걸로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라라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 해주셨죠. 아마 이제 그 환자분께서는 네.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좀 듣고 싶어서 예, 이제 그렇죠. 똑같이 알고 있는 정보라도 네. 듣고 싶어서 하셨을 텐데 제가 너무 쉽게 대답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이제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이 네. 이제 약으로만 하지 않고 또 한약에도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양약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오랜 시간 복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나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았다면 한의원 가셔서 또 한약을 좀 복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베개가 많이 개발돼 있어요. 숙면에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네. 베개들 많이 개발돼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의료계에서 이제 코골이나 또 이갈이 또 불면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네. 구강내 장치들을 가지고 신경정신과나 아니면 치과에서 불면증 그 학회가 있어요. 불면증 학회에서 이제 그 장치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 턱관절 학회에서 사용하는 구강내 장치도 또 비슷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우스피스나 이런 것 장치들을 입에 넣고 주무시게 되면 먼저 산소 흡입량이 늘어나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할아버님께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제 전화 이제 응답 시간에도 혹시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의 미니 강의를 놓칠 수 없으실 것 같으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네네.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긴장이 되고 네. 일주일 내내 제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보면 정말 그 환자분들은 의사보다도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얼마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제 강의가 너무 전문적인 강의보다는 좀 환자분들에게 쉽게 좀 다가갈 쉽게 수 다가갈 수 있도록. 있는 쪽으로 좀 네. 풀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파킨슨에 대한 추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증상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증상이 발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현실 생활에서 이제 부딪힐 때 네.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킨슨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네. 손이 떨린다든가 아니면 몸이 관절이 경직되는 거, 네. 동작이 이제 완만해지면서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자세가 불안정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쓰러지거나 이런 현상도 오고 네.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증상들이 다 동시에 발현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군요. 또 이제 처음부터 그런 증상들이 심하게 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게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네. 병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렇죠. 또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분들의 투병 사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그분들이 느꼈던 좋습니다. 증상들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병의 네. 증상들인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사례로 네. 이분은 이제 이미 뭐 방송에서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려도 신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드리는데 네. 요 분은 첫 번째 이제 대상은 김해남 선생님이신데요. 네네. 네, 이분은 정신분석학을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네. 또 파킨슨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이제 저술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심리학 저술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EBS 초대석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나오셔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그 증상들이라든가 이런 걸 대담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이 다 밝히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신 내용들을 조금 제가 요약을 해서 네. 그분이 느꼈던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처음에 병을 발견해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까지는 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킨슨 병이 왜 무서운가 하면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을 나타내고 이 사람이 좀 뭔가 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나타나는 그 시점이 거의 대부분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신경세포가 한 40%, 많게는 70%까지 소실되어야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병이 진행이 되고 나서 돼서 많이 세포들이 없어지고 소실되고 난 다음에 알게 이런 되네요. 증상들을 나타내니까 병원에서 내가 파킨슨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네. 되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2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 이상한 증상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늘 그랬으면 바로 알았겠죠. 네. 다리를 조금 끌었다. 또 어떤 날은 뭐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잘 안 써지더라. 또 우리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면 그럴 수 글씨인데 있죠. 팔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예. 있잖아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세수하기도 힘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증상이 내가 너무 과로하고 힘들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지내신 생각을 하신 게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이 조금 소홀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의심할 수도 추측은 해보실 있고, 수도 그렇게 있잖아요.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시간 딴 분들보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걸리고 난 다음에 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병을 앓게 되면 이제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인들도 파킨슨 상당히 힘든 질환인데라고 네네.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쳐보면 이건 특발성 질환으로 특별한 원인도 없다고 그러고 약물도 특별하게 뭐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내가 이 병을 앓으면 평생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암 환자도 물론 그런 현상이 빠지겠지만 네. 상당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한 달 동안 방 안에서 둔물출하고 상당히 자책을 하고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이런 과정에서 동반되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한테 우울증의 증상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렇군요. 또 거꾸로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이 파킨슨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파킨슨 병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고요.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이 파킨슨 병 진단을 받고 자살하는 그래서 네네. 파킨슨 병을 앓는 분이 집안에 계시면 그분들과 정말 아까 이제 비익주 얘기를 하셨는데 네. 동반자처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시고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그렇죠. 60 이상이 되시면 파킨슨 환자의 그 발병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노화다, 네.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김혜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40대에 어머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심지어는 30대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서서히 진행되면서 점점 뇌세포가 앞으로, 네.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환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발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떻게 이제 치료해 나가고 또 그분이 마음을 다지고 하는 과정들에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절실하겠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을 10년 넘게 앓으시면서 네. 나타나는 고통들이 단순하게 이제 보행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뭐 땀이 비 오듯이 난다든가 네. 아니면 갑자기 그냥 심장이 막 뛰면서 죽을 것 같다든가 전신을 꼼짝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가기도 하는 등 네.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원장님께서 지금 네.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예. 제가 가장 좀 충격적인 네. 건 이게 노화로 인해서 네네.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인 줄 알았더니 네네네. 김혜남 선생님께서도 40대에 그렇죠. 예. 걸렸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진짜 네. 점점 젊은 층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게 참 그렇죠. 두렵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 연령대가 점점 좀 낮아질 아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우리들이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뇌 활동에 너무 많은 소모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학계에 뭐 정설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들 현대 보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특발성 질환, 뇌의 특발성 질환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파킨슨하고 네. 알츠하이머 또 이제 루게릭병인데 이 세 가지 병들이 다 이 병을 이제 처음 서술하신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네, 땄다고 따서, 말씀을 네, 드렸죠. 이분들이 다 선진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에서 파킨슨이라는 분이
1817년도에 이제 한참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네. 그렇다고 하면 환경의 문제 또 문명의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제가 뭐 이건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에 이제 뭐 농촌에서 이 제초제나 이 살충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파킨슨을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약물에 의해서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뇌에 문제를 일으켜서 온 경우 외에는 지금 현재는 그런 환경의 문제는 없는데 네. 이제 산업 환경이 변화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고 젊은 층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이제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사례를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이 파킨슨 병의 증상들의 네.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는 또 어떤 분이었나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의 이제 어머님이신데 어머니셨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그 주에 우연찮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어지럽고 혈압이 뚝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전에는 동네 아주머니를 불러서 네. 링거를 맞으면 잘 일어나시고 괜찮으셨는데 아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동네에서 많이 그렇게 예. 주위에서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이번에는 혈관을 찾기도 너무 힘들었고 네. 회복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병과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진을 하다 보니까 혈압약도 복용하고 계셨고요. 또 파킨슨 약을 또 오래전부터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약물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꾸 소실되면 네. 이거의 질환관계에 있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파킨슨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기립성 현운, 기혈선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앉았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나실 때 갑자기 이제 기운이 쭉 빠지면서 혈압이 툭 떨어져서 거의 활동을 못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으로 이런 현상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병의 진행 단계가 네. 보면 처음에는 한쪽 손이나 한쪽 발부터 이제 떨리고 뭐 경직되고 이런 현상이 오다가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양쪽으로 다 그런 현상들이 오고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 보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고 주춤거리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단계부터는 이제 혼자서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은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단계가 넘어가면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무언가를 부축하고 하지 않고는 화장실 출입도 어렵게 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거의 뭐 누워서 와상 상태로 지내게 되는 아주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병들을 이제 앓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네. 주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것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면 약을 크게 받고. 네. 네.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이제 도파민이 잘 듣는 병인지 아니면 도파민을 썼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는 병인지.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하나는 파킨슨 병, 네. 또 하나는 파킨슨 증후군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보면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병 자체가 다 뭐 파킨슨의 그 진단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긴 하지만 그것은 치료 약물의 반응을 보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이제 엘도파라고 하는 도파민의 전구 물질을 투여해서 도파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약물을 쓰고 계신데 그 약물을 쓰시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점점 이제 내 몸에서 이제 도파민 있는 물질을 분비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또 스스로 이제 그 약물로 인해서 오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해서 이상 동작들이 네. 일어나요. 몸을 막 움직이고 떨고. 그래서 저도 진료 현장에서 처음 도파민을 이제 장기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운동 이상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본 환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보통 파킨슨 환자가 오면 손 떨리고 막 이러는데 네. 이건 떨리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추면서 오세요. 그래서 보기에도 너무 딱했고 안타까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제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못 보여드렸는데 그럼 다음 주에는 현대 의학적으로 이렇게 네. 도파민, L도파를 쓰는 약물 치료 말고도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없을까라고 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파킨슨 병에 대해서 그 좀 마무리를 해볼까 이렇게 네, 생각을 좋습니다.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남윤석 원장님께서 이 파킨슨 병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남윤석 원장님께서 미니 강의 파킨슨 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찐찐모감, 찐찐모감. 네, 오늘 주인공은 작두콩입니다. 작두콩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남윤석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작두콩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서두에서 제가 이제 비염 환자한테 네.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식품을 오늘 소개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작두콩이 바로 그런 효능이 있는 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버섯을 얘기할 때 최고의 네. 버섯을 이제 능이버섯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 송이버섯이다 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는데 콩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콩이 이 작두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작두콩이 콩 중에서는 가장 큰 콩이고요. 콩이 크기가 아마 2cm, 3cm 정도 된다니까 네네. 엄청 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작두콩을 먹어본 적은 없고요. 저도 한 번도 네네.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비염을 오래 앓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작두콩을 실질적으로 써보지는 않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튼튼보감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복용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한 달쯤 복용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또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작두콩은 말 그대로 콩의 종류고요. 근데 이 콩이 보통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네. 장이나 이제 우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비염이나 천식이나 이런 기관지 계통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이제 이 작두콩에는 다른 콩에 비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엄청나게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에서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고 또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음식이든지 과다 네. 사용하고 한 가지만 쓰게 될 경우 문제가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사례로는 이 작두콩을 잘못 먹었을 때 네. 뭐 설사나 뭐 그런 장염이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장염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이 작두콩을 이용해서 비염 환자한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네, 네,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작두콩을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네. 작두콩의 껍질도 같이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생물을 바로 물에 끓여서 드시게 되면 생물에 있는 어떤 독성 성분들이 녹아다니면서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말리시고 말리신 상태에서 마른 것을 이제 좀 썰어서 그것을 이제 불에다가 이제 가볍게 볶는 작업을 거치면 독성들이 좀 많이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차처럼 끓여 먹으시면 되니까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물 먹는 거 그 대신에 이제 비염 있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그 물을 끓였다가 평소에 그걸 대신해서 먹으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한 달만 이렇게 차처럼 먹어도 비염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도 한 달 뒤에 꼭 네, 어땠는지 알겠습니다. 꼭 제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작두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윤석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키는 158 되고, 네. 57kg 됩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4살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병력에 보면 그 전에 무슨 저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던데 여보세요? 예. 예, 그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나 무슨 약물 치료를 쭉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안 좀 크게 들리시나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버님, 예.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네. 머리가 이마가 좀 아파가지고 예. 그래 이제 거의 다 나섰는데 MRI 찍고 나서 계속 위가 아프면서 눈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마 쪽이 아프시면서 눈 쪽도 아프시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예. 그리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눈이 멀리는 잘 안 보이고 그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앞쪽 부분이 아프신 거네요. 뒤쪽이나 뭐 일반적인 편두통이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마하고 머리 앞쪽 부분으로 통증이 많이 오시는 거죠. 예. 네. 그 같이 뭐 동반돼서 무슨 뭐 손이 떨린다든가 뭐 아니면 뭐 얼굴에 경련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으시고요. 이렇게 아프시게 된 처음에 동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머리 이마가 조금 아팠었는데 그 신경과 약을 먹고 다 나았었는데 MRI 그거 찍고 나서 이마가 더 아픕니다 지금. MRI 찍어. 찍어 보시고 더 이마가 아프셨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럼 MRI 찍으실 때 혹시 조영제 같은 거를 넣으신 적도 그 이제 보통 그 정밀 검사를 하시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MRI나 CT를 찍을 때 그냥 찍질 않고 조영제를 넣어서 좀 더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조영제가 충분히 다 이제 몸속에서 빠져나오고 그러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도 이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다른 진료는 안 받고 계속 그 MRI 찍었을 적에 이마 머리 아무 이상이 없다 하고. 예, 이제 보통 이제 네, 지금 보통 이제 그 두통을 느끼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안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파킨슨 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파킨슨 병도 초기에 MRI나 CT를 찍는다고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이 그 검사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병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통증이 있다고 하면 현재 이제 그 검사로는 판단되지 않는 병일 뿐이지 그래서 물론 증상이 있으신 것이고요. 그는 그냥 두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이제 검사상에 이상이 없으면 이 어떤 약을 쓰기도 어렵고 처치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한의원으로 가시게 되면 한의원에서는 그 환자가 나타내는 호소하시는 증상을 가지고 다양한 그 침술도 할 수 있고 약물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한의원에 가서 침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좀 침을 도움이 맞고 있으니까 예. 침을 맞으면은 이제 오늘 밤까지는 안 아픕니다. 안 아프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살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치료라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싹 없어지는 게 가장 좋지만 보면 이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통증 같은 경우는 그 통증이 발현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에 여러 차례 아프던 것이 뭐 그렇게 줄어든다든가 이런 거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통증이 좀 줄어든다 하면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아버님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예. 그럼 이제 제가 뭐 다른 약을 안 먹고 신경과 약만 먹고 이런 있으면 나을 것 같습니까? 신경과 약만 드시고도 이렇게 나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근데 이제 그 진통제나 신경과 약을 쓰게 되면 이제 신경안정제를 쓰게 되면 약물 꼭 약을 써야 되는 경우 외에는 저는 가능하면 좀 덜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만성적인 질환에 이제 상습적으로 이렇게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약물이 반응을 하지 않는 순간이 생기면 정말 힘들어지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약물 복용을 좀 최소화하시고 뭐 침치료나 이런 것들은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침치료를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으시네요.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니요, 딸이요. 네, 그럼 따님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35살이고요. 네. 키는 65, 몸무게는 54요. 네, 지금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따님 대신 상담을 하시는군요. 예, 예, 예. 네네. 따님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딸이 엉덩이 쪽에 예, 대상포진이 생겼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손톱만큼 조그맣게 크더니 지금은 점점점 그 부위가 커져갖고 지금은 한 손바닥만 해요. 아, 점점점 수포가 점점 많이 커져 있군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저기 평상시는 좀 덜 아픈데 네네. 생리할 때쯤 되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래요. 아, 생리할 때는 또, 예. 그래서 그동안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피부과 가서 약도 먹고 예, 예. 연고도 발라보고 했는데 별로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 치료 받으실 때는 좀 줄었던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속 또 아니요, 별 효과 못 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그 신경을 파고들면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예, 예. 일반적인 그 수포를 일으키는 피부 질환하고는 차이가 있게 아주 통증이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몸에 예, 예. 이제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이유는 띠처럼 그 수포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예, 예. 띠처럼 생기는 이유가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쪽으로 수포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 늘 갖고 있는 거고요. 누구든지 다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이제 질병으로 나타날 때는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네,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떨어지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5인데요. 예. 아기가 둘 있어요. 아, 자녀분이 있으시군요. 예, 예. 아기들이 몇 살인가요? 한 4살, 둘 지나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그 대상포진이 나타나게 되고 대상포진을 한번 앓게 되면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네. 수포가 생기지 않고 다 아물어도 고통스러운데 예. 수포가 생겨 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수포가 크게 번진 그런 환자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제 치료 방법이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본 환자분들 이제 대상포진으로 오신 분들은 아주 좁쌀처럼 작은 수포들이 이렇게 많이 예, 예. 생겨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의외로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제 봉독이라고 하는 그 약침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침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침 중에서 그 벌의 독을 갖다가 이제 추출해서 만든 봉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봉독의 효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소염작용하고 진통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수포를 되게 잘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봉독요법을 좀 많이 써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따님께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그거는 치료를 해봐야 알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이렇게 봉독요법을 한번 또 받아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보면 알겠네요. 네, 한의원 가시면 이제 이렇게 봉독으로 다 이제 대상포진을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이제 일반적인 관절 질환에 치료하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봉독을 다양한 연에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의원에 가셔서 봉독 치료가 좀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상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8883 쓰시는 분.
어렸을 때 하품을 할 때 턱이 자주 빠졌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괜찮아졌는데요.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릴 때부터 이제 턱이 빠졌다고 그러면은 네. 이제 아마 지금 사진을 찍으시면 좌우측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실 가능성이 아, 상당히 높아요. 네. 한쪽 턱이 좀 커져 있고 한쪽 턱은 이제 아주 가느름하고 이렇게 좌우 비대칭들이 많이 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한번 어릴 때 이제 턱관절이라는 것들이 단단한 근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빠지는데 한번 빠지게 되면 헐거워져서 자주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 한번 빠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구강의 구조들도 좀 바뀌고요. 네. 그래서 뭐 심하게 뭐 음식을 씹거나 그럴 때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걸로 인해서 여러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턱이 좀 아파하고 마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턱관절 치료를 네. 모든 병원에서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을 좀 찾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치과에서도 턱관절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치과에 가서 받으셔도 좋고 또 한의원에서 턱관절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고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한의사 주홍원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